안녕하세요. 내 아이 구강 건강 내가 지킨다. 이 편한 세상 조입니다. 앞에 이 사진 보이시나요? 지금 아이가 앞니가 이렇게 파절돼서 부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이가 충치로 인해 이가 썩어서 이렇게 검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이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돌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의 구강 건강을 신생아 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치부터 이렇게 구강 악습관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차인데요. 목차는 영유아 구강 악습관 및 결과, 치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올바른 칫솔과 치약 선택 방법, 그리고 시기별 올바른 입솔질과 구강 관리 방법입니다. 처음으로 구강 악습관 및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손가락 빨기인데요. 그 사진처럼 아이가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빨는 이유는 신생아 시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데요. 그러나 3, 4살 이후에도 이 행동이 계속 지속된다면 앞니 돌출이나 부정교합 등 구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입술 빨기도 진행됩니다. 이 손가락 빨기의 해결 방안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손가락 빨기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촉각놀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은 아이의 손가락에 손가락 빨기 방지약을 발라서 좀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빨기 장치를 아이 손에 장착하거나 입 안에 직접 장착해서 좀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갈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이를 갈아가지고 치아가 많이 교모된 상태입니다. 이갈이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가 자라면서 느끼는 간지러움이나 통증으로 보이는 행동이고, 또 다른 원인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치아 마모나 앞관절 통증, 얼굴 비대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갈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스트레스 방지가 가장 중요해서 심리 안정이나 불안 해소 활동들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이 아이처럼 이갈이 보호 장치인 유아용 마우스피스를 장착해서 좀 이갈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서 아이의 뺨과 턱을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해줘서 이갈을 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호흡인데요. 아이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모습입니다. 구호흡은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행동이고, 원인은 비염이나 포질환 등이 있거나 이 비강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구호흡을 하게 된다면 하악골 과다 성장이나 주걱턱, 개방 교합, 반대 교합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구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충치나 입냄새가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호흡의 해결 방안으로는 비염이나 포질환 등 이비인후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있고, 근기능장치나 비호흡 훈련 운동을 통해서 입으로 숨쉬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정교합이 발생했을 때는 악궁 확장 장치를 이용해서 좀 비강을 확대해가지고 구호흡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기 우식증인데요. 아이가 젖병을 빨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아기 우식증은 생후 1살에서 2살 아이의 밑 앞니에 나타나는 충치로 우유병 우식증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얀 반점의 형태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게 특징입니다. 이게 유아기 우식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잦은 수유 횟수와 시간, 그리고 젖병을 물고 자는 습관이 있으면 유아기 우식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유아기 우식증의 해결 방안으로는 반중 수유나 우유병을 물고 자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좋고, 수유를 했을 경우 거즈로 입안을 닦아주거나 물로 입안을 헹궈주면 좋습니다. 또 만 1세부터는 이제 이 우유병을 끊고 그냥 컵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아에 좋은 음식으로는 녹색 채소, 생선, 우유,
그리고 치즈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음식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서 치아를 더 단단하고 부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은 불소가 많이 들어있고 우유는 무기의 성분이 치매 분비를 촉진시켜 충치를 예방합니다. 치아에 나쁜 음식으로는 사탕, 캐러멜, 탄산음료나 음료, 그리고 젤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은 점성이 있고 당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음식은 치아에 계속 접착되어 있고 칫솔질 후 제거가 어려워 치아 오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칫솔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린아이 기준으로 칫솔 두부 크기가 2cm 이하, 그리고 칫솔의 머리 부분 형태는 요원법이 적용되기 쉬운 둥근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양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의 놀이처럼 스스로 양치를 시킨 뒤 보호자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후 닦아주어야 합니다. 치약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유해 성분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아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아서 화학 성분이 적은 제품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소의 양을 꼭 확인하고 과다한 불소는 치아의 변색과 치아 불소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치약은 일반 치약에 비해 불소가 적게 들어갔는데 이러한 권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치약의 양 때문입니다. 불소가 들어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칫솔에 치약을 많이 묻히면은 아이가 불소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므로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3세까지는 이제 쌀 하나를 크기의 양, 그리고 3에서 6세까지는 완두콩 하나 크기의 양으로 치약을 사용해 줍니다. 다음은 시기별 영유아 입솔질 방법입니다. 일단 생후 1개월에서 6개월에는 치아가 이제 맹출하는 시기고, 치아가 맹출하기 전이고, 그때는 젖은 거즈로 구강 티슈를 손가락에 감싼 다음에 이제 잇몸을 닦아주시면 살살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이때는 앞니가 맹출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치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리콘 재질의 핑거 칫솔을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거즈랑 같은 방식으로 살살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생후 12개월에서 20개월인데 이때는 이제 어금니랑 송곳니가 맹출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아용 칫솔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칫솔이 치아에 대고 큰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묘원법이라고 하는 거고, 삼켜도 되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후 20개월에서 26개월인데 이때는 이 유치들이 전부 맹출되는 시기라서 똑같이 큰 원을 그리듯이 폰즈법, 묘원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만 6세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이후로는 이제 회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우리 아이 양치법입니다. 유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양치질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유구치가 나오는 2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충치가 더 쉽게 발생되기 때문에 올바른 양치법으로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행마법입니다. 행마법은 어금니 씻는 면을 닦아주면 좋은 방법입니다. 칫솔모를 수직으로 세워서 앞뒤로 왔다 갔다 닦아주시면 되고, 치아에 씻는 면에 쌓인 음식 찌꺼기를 청소하는 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칫솔을 수직으로 세워서 왔다 갔다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묘원법인데요. 이거는 치아의 바깥면을 닦아주는 양치 방법입니다. 칫솔모를 수직으로 세워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닦는 방법이고, 가장 잇몸에 자극이 덜하고 아이들이 처음 양치를 할 때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이렇게 칫솔을 세워서 동그랗게 그리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회전법인데요. 이 방법은 영구치가 나오는 만 6세 이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손목을 돌려서 빗자루질 하듯이 닦아주면 되고, 칫솔모를 45도 비스듬히 기울여서 잇몸에서부터 치아까지 치아 씻는 면 쪽으로 닦아내면 되는 동작입니다. 이 회전법은 잇몸 마사지 효과와 더불어서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묘원법은 칫솔을 치아 가까이 댄 후에
원을 그리듯이 5회 이상 반복을 하고, 안쪽 면은 작게 원을 그리듯이 위아래 나눠가지고 한 면씩 5회 이상 닦아줍니다. 그리고 앞니는 치아들을 모아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아가며 이빨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묘원법으로는 세세하게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호자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묘원법의 장점은 추후 이제 영구치가 난 뒤에 초등학생들에게 회전법으로 적용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칫솔질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어린아이들은 양치질이 서툴어서 세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칫솔질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부모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묘원법으로 양치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유아 구강 검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구강 검진이란 생후 18개월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 발달 단계의 관리 필요 여부 등을 구강 문진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영유아 구강 검진은 2022년 기준으로 3차에서 4차 검진을 확대되어서 1차는 18에서 29개월, 2차는 30에서 41개월, 3차는 42개월에서 53개월, 4차는 54개월에서 65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영유아 개월수별 관리 팁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9개월에서 12개월은 이가 나기 전엔 젖은 거즈로 구강을 닦아주시면 되고, 이가 난 후에는 작고 부드러운 유아용 칫솔로 물로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8에서 29개월인데, 이때는 작고 부드러운 칫솔과 물로 양치를 해주시면 되고, 두 돌이 되면 치약을 사용하고 치실도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다음 42개월에서 53개월인데요. 이때는 음식물이 끼었을 때도 치실 사용하면 좋고, 손가락이나 공발 젖꼭지는 이때부터 사용을 멈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54개월에서 65개월인데, 이때는 불소 치약을 사용해도 되고 똑같이 치실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손가락 빨기도 하면 안 되고 영구치 나는 시기를 체크해주면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 올바른 구강 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네. 아, 잘 들으셨군요. 그러면 이 우리가 오늘 설명해드린 교육 방법을 토대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를 꼭 달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